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알랑가 몰라 아메리카 오늘 5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날 있게 되고요. 물론 선거인단 투표가 되겠고 또 12월 5일 날은 그 선거인단들이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형태의 미국의 선거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한인들도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선거권이 이제 부여되고 11월 3일 날 본인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이제 선거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한국의 교포들이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요.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영주권 취득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지만이 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해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께서는 영주권 취득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가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 한인들은 이 두 가지의 그 캐러고리에 속해서 영주권, 미국의 영주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영주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전 같으면 그 영주권자로서 뭐 20년 그 이상을 사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미국에서 얻는 그 혜택이 별반 특별히 다른 게 없거든요. 단지 선거에 그 투표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날이 해를 거듭하면서 특별히 그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 반이민 정책, 미국의 백인 우월 정책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만에 하나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그 영주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우리 많은 한인들이 이제 시민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서두르시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시민권 취득하는 이 방법이라든가 시민권 신청의 절차라든가 시민권 신청할 때의 그 수수료, 미국 이민국에다 내는 피죠. 수수료라든가 내지는 그 시민권을 이제 인터뷰하러 가게 되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오럴 테스트가 있고 이제 그 리튼 테스트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일정 부분 이상 성적이 나와야지만이 그 운전면허증처럼 이제 합격 불합격이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되고요. 또 오럴 테스트와 리튼 테스트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에 영어를 잘못 이해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웬만해서는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요즘 시민권 신청자 중에서 시민권에 이제 그 시험에 불합격되시는 그런 율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다. 그 말은 시민권 신청하는 게 좀 예전에 비해서 까다로워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거권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거권을 부여받는 것 그 자체가 그 미국에는 그 이민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약 한 190개 여개의 나라에서 이제 그 이민자들이 미국에 모여서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 민주주의의 이제 모든 그 대통령 그리고 또 뭐 각종 의원들, 지방의원들 또 국회의원, 상원, 하원 의원들 다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인종별로, 민족별로, 나라별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가 미국 전체 인구의 몇 프로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위상이 거기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한인 커뮤니티 또 한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시민권을
자격이 돼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시민권 신청을 이제 독려하고 우리 한국의 위상을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그 캠페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의 일환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선거권의 그 인종별로 할당량 그 비율이 높아져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상당히 받는 그런 같은 혜택, 베네핏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시민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목의 알랑가 몰라 TV 전반부 초창기에 제가 한두 차례 시민권 신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 오늘 방송에 상당히 그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권을 이제 신청할 때에는 그 이민관이 이제 그 시민권 신청자에게 이제 그 질문, 그 인터뷰를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인터뷰를 하면서 서류 심사를 해 내려가는 가운데 그 당초에 미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비이민 비자, 여행 비자라든가 혹은 뭐 취업 비자라든가 혹은 투자 비자라든가 혹은 종교 비자라든가 혹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비자의 종류가 비이민 비자의 종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이미그레이션 비자를 받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린카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민권 신청할 때 상당히 좀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이제 비이민 비자를 받을 때에 비이민 비자의 그 애플리케이션 신청서에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몇 년 동안 5년 동안인가 그 과거에 살았던 그 주소, 행적을 기록하는 거라든가 5년 동안 아니면 뭐 10년 동안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그 employment history를 또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록했다가 미국의 비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온 이후에 그린카드를 신청할 때에 처음에 한국에서 출발 당시에 비이민 비자에 썼던 그 애플리케이션에 작성되었던 그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민 신청할 때에 또 작성되어지는 동일한 내용의 인포메이션이 자칫 실수해서 이 틀릴 경우에는 이민관이 한국에서 출발할 때에 기록했던 그 서류와 영주권 신청 시에 써내려갔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대조해서 혹시라도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이민관은 너가 당초에 둘 중에 하나의 서류는 가짜 서류, mispresented documentation 이렇게 돼서 그 서류 자체가 프로드 케이스로 이 사기 거짓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권 특별히 신청할 때에 영주권 신청 당시의 다큐멘테이션과 한국에서 출발 당시에 내가 기록했던 다큐멘테이션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물론 그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겠죠. 하지만 기억을 되살려서 최소한의 한국에 있었을 때의 그 employment history, experience, 경력이 되겠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느 직장 생활을 했고, 네, 이제 이런 정도는 기억해서 미국 영주권 신청할 때 그런 내용들을 동일하게 기록을 해야지 되고요. 시민권을 볼 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영주권 신청 당시에 제출되었던 어떠한 뭐 경력 증명서라든가, 뭐 2년 이상의 한국에서 일했던 그 이 경력이 필요돼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력증명서가 프루프
합법적으로 작성되었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결국은 그 경력에 대한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기록이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시민권 신청할 때에 시민권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그 기존에 받았던 영주권까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과거 영주권 신청 당시와 또 한국에서 내가 출발했을 때 그 인포메이션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하러 갔을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녀는 당연히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렸을 때에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 함께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에 시민권 인터뷰하러 갔는데 엄마 아빠에 대한 경력을 싹 물어본다는 거예요. 유도 질문에서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엄마는 뭐 집에 주부였습니다.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 그 영주 시민권 인터뷰하는 그 심사관은 모든 히스토리, 다큐멘테이션을 다 보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 엄마 아빠가 영주권 신청 당시에 그 프로드, 미스프레젠티드, 잘못된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영주권까지 문제를 삼는 경우가 이 워싱턴 DC 이 근교의 노던 버지니아 이 디스트릭트 이 내에서는 그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 7, 8년 전부터 아주 비일비재하게 그런 사고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그린카드를 갖고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 그동안 잘 살았는데 타지 않게 이런 불의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마음 조아리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우리 영주권 박탈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에 이제 법률 사무소를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하니까 여러분들 그 시민권 신청할 때에는 과거에 영주권 신청할 때의 그 법률사무소에 이제 연락을 하셔서 내 서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인포메이션이 기록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시민권 신청 애플리케이션에 아주 틀리지 않도록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작성해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혹이라도 내 한국에 있었을 때 경력이라든가 모든 게 정확하지 않고 이제 뭔가 좀 약간의 좀 이렇게 밝히기가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 시민권 신청하는 것도 조금 이제 좀 이민 정책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그 정권이 들었을 때 신청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시민권을 반드시 할 수 있으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떠한 거버먼트에 있는 혹은 거버먼트와 컨트롤이 되어 있는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경우에 그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하게 되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 신원조회 할 때 그 직장에 취직하는 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부모의 국적까지 시민권자냐 시민권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이제 까다롭게 검사하게 되고요.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좀 비밀을 요하는 하이랭크에 있는 그 비밀을 취급하는 그런 부서에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를 이제 내가 시민권자가 아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돼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미국에 살 때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이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한인분들 아직까지 시민권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속히 서두르셔서 시민권 신청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지난 10월 2일인가요? 그 전에 시민권 수속 비용과 지금 10월 2일 이후에 시민권뿐만 아니라 영주권에 대한 모든 이미그레이션 피가 완전히 한 배 정도 이렇게 올라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또 얼마만큼 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시민권 신청하셔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동포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오늘 알랑가 몰라 아메리카 시민권 신청을 해야만 하는 이유, 또 시민권 신청할 때 조심해야 될, 유의해야 될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이 되겠죠.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